반도체 공정에서 저도 직업이 아니에요. 구글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기술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도 다 가능합니다. 네, 좀 신기한 능력이긴 한데요. 옛날부터 돈 되는 아이디어? 부차기적인 머리가 그쪽으로만 발달하나 봐요. 성물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그쪽으로 막 발달하다. 일단은 제가 기술 개발에 장난이고요. 기술 개발한 건 그전의 기술을 다 뛰어넘습니다. 어떤 분야도 다 가능합니다. 네, 언어가 용어에는 좀 익숙치 않고 어떤 애들 의학도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다 잡았습니다. 2019년도에 의학 특허 10건을 온라인을 통해 냈는데 잡았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특허를. 그래서 제약회사에도 했는데 안 돼. 안 되면 뭐 다 기술 공개로 가야죠. 네.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도 조금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기존 갖고 있던 기술들을 다 이기는 기술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네, 조금만 연구. 과학 분야에 제일 시간을 많이 들였네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가, 하나님이 개동답을 해서 그런가 봐요. 공부는 못했는데 참 이상해. 영어도 잘 못해. 영어를 모릅니다. 영어를 잘 모르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되게 뛰어난 편이 아닌가라는 아주 똑똑하지는 않는데 기술 개발하는 쪽에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도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을 다 뛰어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에서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공부만 하면 되거든요. 반도체에 대해 삼성반도체 삼리고등학교 반도체 몇나노 해당하는 제품 세대를 택노드라고 한다는데 몇나노급이 레이어라는 것은 마스크 한 장의 단위로 이렇게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 용어를 좀 배워놔야 되겠죠. 저도 모릅니다. 이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올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레이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레이어는 마스크 한 장의 단위다. 이 마스크 레티클 포토 레티클 마스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만든다.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해서 포토 공정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회로 패턴을 형성하듯이 딱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각, 플라즈마 시각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이제 레이저 시각이고요. 제 방법은 플라즈마 시각을 진행해 이렇게 층을 쌓아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포토 공정 진행 후 후속 단위 공정의 다양한 조합으로 진행된 셋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직업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 장비를 봐도 일일이 누가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대략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어도 하나하나 공정을 가르쳐 주는 바보는 없습니다. 자기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60 레이어는 60장의 마스크가 사용되고 60번의 그렇죠. 우리는 직업이 아니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라도 이렇게 제가 공부해서 앞으로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뛰어넘는 기술을 금방 만들어낸다. 시간도 별로 안 걸린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이게 압니다. 네. 이해 위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이제 쌓이니까 그런가 본데요. 아이디어를 그렇게 수없이 떠올라요. 60년도 60장의 마스크가 사용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웬만하면 금방 내가 개발해냅니다. 내려갈수록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실력이 쌓이니까 고급 기술이 더 나오겠죠. 60 레이어는 60장의 마스크가 사용되고 60번의 포토 공정과 후속 공정들이 진행합니다. 노광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 의뢰를 그릴 수 없다. 그래서 포토 공정이 이게 미세 패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현상하듯이 찍어야지 일일이 그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현상이 가장 미세한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사진 현상 방식으로 딱 찍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플라즈마 시각이라든지 시각 방법을 통해서 깎아내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얘기를 덮고 있으면 보호층이 돼갖고 다른 부분을 깎아내는 이런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포토 공정이 레이어 단위가 돼. 한 제품 만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레이어가 돼. 한 제품에 사용된 마스크가 뭐 몇십 장도 될 수 있고요. 네네. 위에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쌓다 보니까 포토 공정을 진행하고 후속으로 H는 뭐 100 정도 있지 않겠어요? 100단위면 이렇게 올리는 단위가. 그래서 포토 공정을 진행하고 후속으로 H를 통해서
구조를 만든다. 포토공 진행한 다음에 에칭을 통해서 식각을 해서 깎는다는 거죠. 그 위에 이온 주입 공정을 거쳐서 습관에다가 도핑을 좀 해줘요. 도핑을 해서 전기를 흐르게 해줍니다. 도핑 농도를 이렇게 N쪽에는 저기 좀 많이 주고 이렇게 P쪽에 좀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토 공정과 다른 공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레이어가 끝나면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 새로운 마스크 레이어도 여기에 이렇게 층을 쌓아서 계속 올리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해상도가 높은 노광 설비 EUV 장치와 해상도가 낮은 이게 DUV나 뭐 AR/FI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낮은 거를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식각 공정을 할 때도 습식과 건식을 둘이 같이 쓸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제조 방법이니까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동일한 단위 공정이라도 레이어가 구현한 목적에 따라서 공정을 진행하는 기법과 설리가 달라진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층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층마다 다르게 이렇게 제조 기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비도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단위 공정의 조합이 레이어가 되고 레이어의 조합이 제품의 공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현재 플래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높은 단수의 낸드 플래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층을 쌓는지 뭐 몇백 개도 가능하니까 이거 계속 작업을 반복해야 되겠죠. 로직은 프렌즈 사이즈를 점점 작게 만들고 동작이 빠르고 소비자에게 낮게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품의 기능을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다. 각각의 소자와 셀 구조가 다르고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각 제품의 공정을 공정 통합이라 하고요. 한 단계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공정 설계, 공정 개발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단위 공정은 제품의 공정이 수십 번 반복이 필요에 따라서 하고 다양한 설비를 각 층마다 쌓을 때마다 다양한 설비가 하나의 설비만이 아니라 다양한 설비를 만들 수도 있다. 반도체 공정 중 다양한 설비들 종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식은 플라즈마 식각이 건식이고요. 습식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막 증착은 이렇게 기체 반응을 통해서 CBD 화학 기상 이렇게 봤는데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녹이니까 기체가 이렇게 균일하게 불량품도 있어요. 잘된 놈이 있고 잘 안 된 놈이 있고 CBD 화학 기상 증착 이렇게 해서 기체 반응을 통해 막을 형성한다. PBD 물리 기상 증착, 금속 방막을 증착하는 스퍼터, 금속 방막을 증착하는 스퍼터, 물리 기상대 금속 이렇게 넣어주니까 강강액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탁게 방막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강강액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넣으니까 제가 이렇게 탁 돌아가면서 균일하게 탁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속 방막을 증착하는 스토퍼, 원자층 증착, 원자 단위로 얇은 막을 쌓는 장비, 원자 단위로 얇은 막을 쌓는 장비, 이온 주입 설비,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기 이온을 고에너지로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이온을 고에너지로 주입하는 장비. 그래서 이온을 넣어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것이죠. 이온 도핑이라고 그러는데 이온 주입 단계에서 양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이래서 NP의 성질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금속 배선 설비는 알루미늄과 구리 같은 것이 있는데 회로를 연결한 증착 및 스토퍼 장비, 세정 설비, 세정 장비, 웨이퍼 이거를 많이 공부를 많이 반복할수록 우리는 익숙해질 것입니다. 저도 이걸 처음 봐요. 네네. 세정 장비, 웨이퍼의 이물질을 제거, CMP, 화학 기계적 연막, 웨이퍼 표면을 평탄한 핵심 장비. 저는 어떤 분야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뛰어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을 추구하죠. 바닷가의 모래 하나에 4분의 1,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고 겸손 결정체로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개그도 합니다. 네. MI 설비 공정 중 웨이퍼의 미세 결함을 측정 검사하는 장비다. 이렇게 개그 동요도 내놓고 그래요. 개그 소설도 쓸 수 있는데 사실 웨이퍼 테스트 잘 돈이 안 돼서 안 합니다. 웨이퍼 칩을 이렇게 빨리 현금으로 바꿔야 될 텐데 기술 개발한 걸. 핍의 정기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브 및 테스터. 베이크라인된 장비. 웨이퍼 표면을 달아서 두께를 얇게 만든다. 다이싱 장비. 웨이퍼 표면을 하나하나 칩으로 자르는 웨이퍼 소. 다이싱 장비로. 다이 본딩 장비. 잘라진 칩을 기판 위에 접착하는 장비. 다이 본딩. 와이어 본딩. 칩과 기판을 미세한 금선으로 연결하는 장비. 몰딩 장비, 칩을 에폭시 수지 등과 감싸 보호하는 장비, 최종 테스트 장비, 패키징 칩의 완제품 테스트는 핸들러 및 테스터 이렇게 공정 간 웨이퍼를 옮기는 반송 로봇, 챔버 내 진공을 유지하는 진공 펌프, 다양한 주변 기기들이 반드시 공정 설비에 포함된다. 이런 장비들이 그렇죠. 장비빨이죠 완전히.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일일이 손으로 깎으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장비가 만들어주는 거죠. 장비 사다가 기술자 들여다 만들면 다 만든답니다. 그래서 회사 뭐 이렇게 대표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하면 회사 대표가 다 몰라도 기술자들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술자들의 우선 이제 영입해서 만들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실리콘 인곳을 성장시키는 인곳 성장로, 웨이퍼를 얇게 자르는 절단기,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마기 등이 있습니다. 웨이퍼 표면에 산화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산소를 주입하거나 또는 산소 수증기를 공급하는 확산로가 사용된다. 이렇게 노광 장비 포토 공정은 마스크 회로 패턴 사진 찍듯이 해야지 가장 정밀하게 나온다는 뜻이죠. 제 방식은 레이저 시각. 노광 장비 마스크의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전사하는 장비로 ASML의 EUV 극자외선 장비가 가장 유명하다. 쿼터 디벨로퍼 강광액을 바르고 현상하는 장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듯이 찍어야지 가장 정밀한 패턴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을 통해서 관광액에 발라진 부분과 그러지 않은 부분, 관광액에 발라진 부분들은 보호층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을 깎아서 회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반도체 금속 방막 이외에도 관광객을 도포하는가? 그러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서 그래요. 금속 방막 이외에도 관광객을 도포한다. 포토 공정이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금속 도포에는 금속 배선 과정인데요. 증착된 금속막을 원하는 회로막 남기고 나머지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관광막으로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보호하고 나머지 이렇게 관광액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관광에는 불안한 부분을 부를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제거한다는 거죠. 관광액을 관광망으로 사용해서 이게 포토 과정인데 사진 찍혀지는 부분만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이 약간 굳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상액을 동원하면 이게 굳어지거나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녹고 현상액을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구나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는 식으로 가야죠. 그래도 기술 개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진 직접 해보려면 직업이 돼야 되는데요. 가서 장비도 만져보고 연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직업이 아니라서 보여주는 데도 없고 사진 공정이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보면 조금 이해는 좀 가더라고요. 사진 공정의 필름 역할 그래서 문서를 보고 이해를 제일 좋은 게 도제 교육이에요. 장비 보고 직접 가르쳐주고 그게 문서가 필요 없는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이죠. 그러나 가르쳐준 사람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건 자기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반도체 회사가 있었다가 직원들에게 일일이 그 과정의 핵심적인 그 원리를 설명하거나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네. 직원 밖에 나가서 회사 차리거나 다른 데 기술 팔아먹게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진 공략의 필름 역할에서 도포 방법은 스핀 코팅이라고 있는데 팹 내에서 웨이퍼를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강경을 얇게 균일하게 도포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넣으니까 쭉 돌아가면서 균일하게 탁 되더라고요. 네, 진공 증착 스퍼터링 후 금속막이 형성된 이 공정을 진행합니다. 접착 강화. 금속막은 강강하게 접착력이 낮을 수 있어서 도포 전 접착 형상을 위한 처리를 하거나 금속막이에 BARC. 저도 용어를 잘 몰라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는 식으로. 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용어를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아파서요. 네, 기억식을 했던 이렇게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 가지 않는다. 이해 중심으로 간다. 학습을 내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기술의 분야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학습하고 더 뛰어난 기술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이상하죠. 기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금속막은 강강액과의 접착력이 낮을 수 있도록 보전 접착 형성을 위한 처리라고 금속막에 그 하부 반사 방지막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금속 표면에서 빛이 반사돼 패턴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접착. 이렇게 금속막 위에 반사 방지막을 코팅을 한다. 이렇게 베이크 도포의 강강액의 용제를 휘발하기 위해 열처리를 진행한다. 그래서 열처리를 통해서 굳힌다는 것. 반도체 금속 방막은 반도체의 배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이 배선을 미세하게 강강액 도포와 포토 공정은 필수다. 그렇죠. 금속을 갖다 방막을 입힌 다음에 그때 강강액을 입힌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제조 공예, 포토 공예, 실리콘 웨이퍼의 강강을 도포하는데요. 빛에 반응하여 화학적 성질을 변하는 강강 웨이퍼 표면에 얇고 균일하게 발라 웨이퍼를 인화지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스핀 코팅 방식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속을 방막을 하고 나서 해야지 그래서 깎죠. 그래서 금속을 실리콘 웨이퍼를 직접 깎는 방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시각 하나를 보겠습니다. 직접 시각 하나 네네. 실리콘 웨이퍼를 즉각 시각한다. 그래서 웨이퍼 자체를 웨이퍼에 쌓이는 방막도 금속 방막 시각 웨이퍼 자체를 깎아내도 전혀 문제가 없군요. 그래서 제 방식은 실리콘 웨이퍼를 그 구리로 이렇게 수평으로 파가지고 전기선 절연 구조를 넣고 전기선 통선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직 직각하고 트렌치 공법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또는 거기다 실리콘 웨이퍼 아니더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절연 구조를 놓고 그다음에 그 파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금속 배선하고 코팅하고 다시 또 금속 방망하고 또 그 위에다가 또 절연 구조 놓고 금속 방망하고 절연 구조 금속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한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가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지금도 실리콘 웨이퍼 도 해도 괜찮아요. 네네. 여기도 실리콘 웨이퍼 자체를 깎아내서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플라즈마를 이용해 실리콘 웨이퍼 표면을 물리화학적으로 시각한다. 이렇게 매우 깊은 트렌치, 홈을 형성한다. 제 방식은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도 레이저로 미세한 가공에 홈을 파서 거기다 금속을 수없이 점을 찍어가지고 카페스타로 만들 이렇게 회로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수없이 점을 찍어서 이 부분에 금속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기술을 전자잉크도 하시면서 이제 캐패시타가 된다는 거죠. 거기 부분에 특별하게 구리 인비소지 흑연 탄소가루를 줄 수도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금속 배선만 하고 구리 인비소지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서 캐패시타로 만들거나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가지고 트랜지스터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게이트에도 이 기술을 쓰고요. 구리다 그러면 인비소 대중소 들어가 인비소 질소 혹은 탄소가루를 넣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자석 자설석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것을 자석을 코팅을 해서 피복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구리 만들 때부터 유리를 거든 여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거하거나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서 규칙자 불규칙 이것을 그 사이즈가 틀린 게 들어가면 전기차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체에 대해서 발열이 생기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만든다는 거. 배터리 슬러리 할 때나 전자잉크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PM 반도체 금속이나 비금속을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로 들어가면 이 전이차가 생겨서 왔다 갔다 해서 발열이 안 생기는구나. 또는 연구자 자처석을 건드려 전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LED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필터 소재에도 사용하고 태양 전지판에도 사용하고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슬러리를 대중소, 전자잉크를 대중소, 금속이나 비금속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제가 그 어떤 그 잉크를 이용해 잉크젯 프린터 인트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프린터와 잉크를 사용하는데 그 잉크에다가 점착제나 접착제를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접착제는 뭐 종류가 많겠죠. 바인더라든지 레드거든 점착제 두 가지를 사용해서 농도를 진하게 해서 도장 인주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빨간색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인쇄잉크를 보니까 프린터를 갖다가 잉크젯 프린터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손으로 갖고 다니면서 물건 표면이 턱 근데 그냥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봐라. 이게 그 도장 그 저기 옛날 방식 인주가 필요 없겠네. 스탬프도 필요 없겠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잉크 도장 인주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스탬프도 이렇게 잉크젯 프린트 잉크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점착제나 접착제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셔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네네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식 식각은 플라즈마를 보통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매우 깊은 트렌치를 홈을 형성하여 전력 반도체나 그래서 이런 MEMS 소재를 지원합니다. 이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수없이 조금을 찍어가 여기다 금속을 좀 더 많이 증착을 시켜서 기점을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캐패시터를 만들어서 저장 구조로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수십 쪽의 가로세로 높이 라피아스 방식으로 해서 3차원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로 가는 현대 지렘 기술하고도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자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구리나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사이즈에 틀리게 들어가거나 연고 자석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쪽으로 한쪽으로 얇은 놈, 중간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 이것을 작은 구조로 넣어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있고 중간에 산화막을 입혀주고 문턱 전압을 높여서 이쪽으로 흐르게 해서 증폭 구조, 트랜지스터를 만들거나 두 사이즈로도 가능하다. 말씀을 전기를 걸어주고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보통 게이트에서 이렇게 산화막 그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문턱 전압을 통해서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그 부분을 응용하자는 것이죠. 여기다가는 구리 인비소 질석연 탄소가루를 사이즈를 적게 해서 양을 적게 넣어주고 이쪽은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연구자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처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다. 점을 찍어가지고 금속을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게 현재 반도체가 작아져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사이즈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구리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금속은 다 됩니다. 금속은 구리만 되는 게 사이즈를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이 제 기술이다. 연고자석이나 자처석을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을 만들 수 있다. 아니면 기술 공개 무단으로 쓰면 습식 시가 수산화칼륨 할 용의가 있어요. 너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범죄 행위예요. 쓰시면 안 됩니다. 습식 시가 그럼 모두가 공개적으로 써라 이 말이죠. 전 세계 각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요. 저는 상대가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기업들은 상대가 안 돼. 자기 자본으로 싸워야 되니까.
수산화칼륨, 습식 식강, 그 다음에 테트라 메틸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 액체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국가가 앞으로 모든 걸 다 주도하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 실리콘을 식각한다. 주로 실리콘의 결정 방향을 따라 식각할 때 사용된다. 직접 식각을 사용하는 경우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제작 실리콘 웨이프 3차원 구조물 형성에 직접 식각이 필수적이다. 웨이퍼를 깊게 뚫거나 식각하여 고전압 소자를 만들어 직간 수직 연결할 때 일반적으로 수직 연결할 때 씁니다. 직접 식각은 웨이퍼 엣지 저처럼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하수 돌파들 파가지고 그래서 금속 배선을 하는 경우는 없다.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 따른 금속 복막에 할 수 있다. 그냥 실리콘 웨이퍼다. 실리콘 웨이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방식 웨이퍼다. 유리기판 플라스틱 절연막을 고체 절연막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죠. 균일한 막이고 또 도랑을 이렇게 하수도 파갖고 안에다가 금속을 배선한다. 약간 두터운 부분 인적으로 만들어서 카페시트나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전자잉크를 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전자잉크 방식과 금속 배선 두 가지가 가능하다. 전자잉크도 대중소, 슬러리, 배터리 슬러리도 대중소. 그래서 이온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게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전력 반도체 TSV 웨이퍼를 깊게 뚫거나 식각하여 고전압 소자를 만들거나 직간 수직 연결을 할 때 사용된다. 웨이퍼 엣지, 백사이드 식각, 웨이퍼의 가장자리 안에 뒷면에 불필요한 산화막의 오염만을 제거하기 웨이퍼를 직접 식각한다. 그 다음에 순환홈 건식 식각, 순환홈 때 미세한 패턴은 가능. 현재 플라즈마 공정, 습식. 그래서 저 비용이 저렴한 식각 속도가 빠르지만 결정 방향에 따라서 특정 구조물 형성에 사용된다. 그래서 현대 반도체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미세 패턴을 위해서 건식 식각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조차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를 직접 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나 금속 방막을 직접 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라즈마 식각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액체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실리콘을 식각하는 이렇게 해서 실리콘 제 방식이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그런 거 제 방식 1층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더 파서 저렴하게 두께를 따라서 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파준다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층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웨이퍼 같은데 유리기판 플라스틱에 저렴막을 두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1층, 2층, 3층, 4층 저렴막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것을 배선 공정하고 다시 저렴막 넣고 배선 공정, 저렴막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제가 기술 개발한 거예요.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